자, 지난 시간에는 명리학의 좀 총체적으로 명리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알아봤는데, 또다시 이야기하면 명리학의 학문적, 어떤 명리학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노?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명리학이, 어떤, 다른 어떤 곳에서 어떤 학파의 연결성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게 프린트물 드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우주 변화 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명리학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음양오행론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리학을 조금만 하신 선생님들 음양오행론을 하는데, 음양오행론이 다시 이야기하면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변화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음양오행이란 게 뭐고, 음양이란 게 뭡니까? 우주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우주 이원론입니다. 음양이란 게. 그게요. 근데 우리 기호로서 이제 음과 양이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그럼 음과 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 얘기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오행이라는 것도 그래요. 음양오행의 오행이라는 것도. 그 오행이 뭡니까? 변화하는 원리를 5개의 기호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기호예요, 기호. 그런데 기호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행이란 뭐냐, 목화 토금 수다. 그러면 목이 또 뭐냐, 화가 뭐냐, 이렇게 이제 이 접근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 원리를 목화 토금 수를 기호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변화한다? 음양으로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주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리기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변화한다는 건데, 그 변화하는 것에 오행을 갖다 붙였습니다. 오행을. 그 오행을 어떻게 갖다 붙였냐니까, 일반적으로 음의 기호는 요겁니다. 음의 기호는 마이너스, 양의 기호는 플러스. 주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에는 이렇게 기호는 2개 따게 놓은 거고, 갈라진 거. 양의 기호는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이런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음양의 변화죠. 음양. 따지면 음이라 하면 가장 이 음양의 음은 그늘 음자를 쓰거든요. 그래, 어둡다라는 거죠. 가장 어둡다, 또는 가장 차갑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가장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그럼 어떻게 변화한다? 음은 어둡다. 그럼 여기 뭐겠습니까? 양은 밝다. 그죠? 변하는 거, 눈 감으면 음이고, 눈 뜨면 양이에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 하루로 보면 어떻습니까? 낮과 밤이잖아요. 그 낮과 밤의 대표적인 우주상의 물상은 어둡다, 달밤. 여기는 태양, 이거죠. 그리고 우주를 이야기하면 태양과 달. 내 거예요? 소리가 어쩐지 내 거 같더라. 공책. 진동으로 해. 진동으로. 070, 저거 참 진짜 공에 심해요.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 음양적으로. 자,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음은 어둡고, 또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하루 중에는 가장 음다운 것은 자정이 있는 그 시간대. 그죠? 자정이 있는 그 시간대. 그 다음에 여기는 정오가 있는 그 시간대. 가장 음양의 극치예요. 변하잖아요. 이걸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밤 12시, 낮 12시 이래 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여기 이제 자시, 오시, 명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변화한다는 거지.
이제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루를 이야기하고, 그죠? 또 이제 1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럼 가장 음다운 것과 가장 양다운 것이잖아요. 계절적으로 보면 가장 음다운 거는 겨울이잖아요. 가장 춥지 않습니까? 또 가장 한 것은 여름이죠. 여름. 이렇게 변한다.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죠? 또 사람은 생명체로 이야기하면 죽었다 살았다. 그죠? 죽음, 삶,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가다 이거잖아요. 살다가 가다. 그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면 여자, 남자 구분을 하면 여자, 남자 한없이 따개집니다. 한없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보이는 요 부분은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 거 이야기하면 남자니까 일단 양이죠. 그죠? 양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제가 완전한 양일까요? 보이는 요쪽만 선생님들한테 봤을 때만 양이지 뒤쪽부터 그늘이 안 보이잖아요. 또 여긴 또 음이라. 양에서도 음양이 있고 음에서도 음양이 있고 계속적으로 어느 곳에 항상 두 개 같이 존재한다. 같이 음양이 동시에 존재한다. 반대적 이치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나 절대적으로 반대적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항시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어느 이게 변화하는 이걸 자연의 변화하는 원리로 갖다 붙여 보면 이걸 어떻게 변합니까? 분명히 자 이원론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음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변화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이 시점에서 그죠? 변화하기 시작하는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변화하기 뭔가를 탈바꿈 변화하든 어쨌든 간에 고정된 가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뭔가를 시작하는 점에서 극의치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아닙니까? 왔다 감이잖아요. 이게 변화 원리라는 거죠. 그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자정이라는 게 있었고, 그죠? 여기는 정오라는 게 있었다.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겨울과 여름이 있고, 그죠? 그럼 만물이 자연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일까요? 가장 표현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씨앗인 상태. 그죠? 아직 땅 속에 뭔가 여기 이제 땅 속에라고 해도 되고 어떤 기준점 이하 보이지 않는 그 뭐 어둡다 해서 어둡다. 죽음 어둡다. 이 뭔지 모르는 상태. 이게 해바라기 씨인지 사과 씨인지 모르는 상태를 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음양의 상태. 그럼 자연에서 우리 사람은 어떤 상태이고? 우리 사람은 상태, 음양으로 보면 태어나기 전의 상태죠. 태어나기 전에 무극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음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는 태극이라 하잖아요. 이 태극이 뭡니까? 우주의 근본 근원입니다. 음양이에요. 음양. 요게 없으면 뭡니까? 무극이라 한다는 거죠. 아직 음양으로 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무엇에 극에 의해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태극이라 하면 이전에는 무극이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무극이 태극이다라고 합니다. 무극이 태극이 동시입니까? 자, 따지고 보면 처녀적 아이 자궁은 어떻습니까? 아주 깨끗하죠.
임신이 안 됐잖아요. 그 뭔가 기가 동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아들, 딸, 양과 음의 구분이 그 모양이 태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작은 우주라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 태극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잖아. 태극인 상태를. 그런 자연에서는 어떻습니까? 식물, 만물의 식물 생명체가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씨앗인 상태죠. 각자 씨앗인 상태.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잘 맞음으로 인해서, 그죠? 환경이 잘 맞음으로 인해서 어떻다? 세상에 고개를 내밀죠. 세상에 고개를 내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래서 점점 이 확산해가 자라죠.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뻗쳐져 나오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다음 또 뭐 어떤 환경이 되니까 꽃을 피우죠. 요거는 꽃, 그죠? 꽃을 피우고 또 그러면 계속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 우리도 나이 한 40쯤 되니까 한 40은 너무 빠르나? 그러다고 크진 않잖아요. 40대 키 계속 크지. 40대는 키 큽니까? 안 크잖아, 그죠? 그 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씩 줄잖아요. 우리 옥자님 키 좀 줄었죠? 저도 줄었어. 저도 보니까 군대에 갈 때 하고 한 2cm, 2.5cm 줄었어요. 그 말, 그때 잘못 재서 그런가, 내가 뒤꿈치 들었나 모르겠는데, 수치상 지금 보면 그만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기구는 하강하더라. 하강하더라. 자연에서 하강한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때는 계절적으로 가을이나 하거든. 요때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봄이잖아요. 요때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여름이죠. 요때는 가을이 어떻습니까? 만물이, 자, 봄에 볼게요. 봄에는 만물의 새싹이 파랗다. 천지가 어떻습니까? 푸른 녹색이잖아요. 그죠? 천지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봄이 조금 더 가니까, 봄이 더 익어가니까 나무 풀필이 불잖아. 안에 이 물의 자양분들을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수분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그죠? 계속 자라게. 그래 어떻습니까? 위에 나무 꼭대기까지 이 자양분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에 있던 것들이. 요 밑에는 뭘까요? 뿌리 씨앗이잖아. 전부 뿌리 씨앗 이런 것들이잖아. 요게 지금 변한 거예요. 따지고 요 씨앗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또 요 우리 배 속에 있는 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변화하는 거잖아요. 이 변화 원리잖아요. 요 씨앗이 금방 뻥 태겨져 갖고 열매를 크게 팍 맺진 않잖아요. 반드시 요 과정을 거칩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거꾸로 가지도 않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음양에서 이래 번쩍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어지고, 이것들이 여기서 열매가 맺어지고, 꽃은 다 떨어지고, 그죠?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고. 그 나무가 그 위에 꼭대기까지 머금고 있던 자양분, 물기를 하강시키고 뿌리로 내려가게 하는 거잖아요. 요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그 꽃이 떨어지는 그 안에서 열매가 맺고, 그때 시기가 보니까 가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가을의 기운들은 서잔하고 나무 잎들이 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진 데가 이게 어디로 가려고? 본래대로 가려고. 이거예요. 여기 요 안에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왕성하게 살다가, 그죠? 내 인생에 무슨 결과치를 맺고 다시 돌아갔다 본래대로. 본래대로 어디?
자연으로 돌아가다. 요게 변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시 얘기하면 요 음과 양, 음양의 변화 원리입니다. 그럼 명리에서는 요걸 이 우주 변화 원리예요. 자연의 변화 원리입니다. 명리에서 하는 얘기는 음양오행이라 하거든. 음양오행. 음양오행이라고 오행이 뭔가, 오행에 자꾸 그런 얘기들인데, 지금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기 처음에 씨앗에서 나온 요거, 또 보이지 않는 뭔가의 그 씨앗에 해당되는 요 기운을 오행 중 수라고 기호를 갖다 붙였어요. 수. 그래서 수는 씨앗을 자연의 상태의 씨앗의 상태로 말하기도 하고, 또는 물숫자를 썼는데 자양분이라기도 하고, 이게 사람에 있어서의 자양분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이런 거죠. 어떻게 여기서 나와서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세상에 나왔어. 그죠? 어떻다. 계절은 봄이 되고, 요거는 계절은 겨울이죠. 이럴 때 아까 겨울이라 했죠. 그러니 수의 오행은 자연에서 씨앗의 상태도 되고, 그죠? 또 계절적으로는 겨울의 상태도 되고, 또 이 생명의 자양분을 말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다 기호를 갖다 붙는 너는 수, 요거예요. 오행상. 봄이 돼서 해동됩니다. 땅이, 얼었던 땅이 싹 녹고 해동되고, 요거 온도가 잘 맞으니까, 해동되고 온도가 잘 맞으니까 그 씨앗에서 촉이 나죠. 새싹이 위로 나옵니다. 그때가 어떻습니까? 만물이 소생하게 하는 그 시기가 계절적으로는 봄이지만 우리 명리학적으로 오행으로는 목이라고 갖다 붙입니다. 목. 그래 수의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차분하고 보이지 않고 뭔가 또 물의 형태와 같고, 그래서 수란 대표적으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대낮에 시끄러운데 공장 기계 돌아가는데 그것은 뭐 연구가 되겠습니까? 연구실은 조용해야 되잖아요. 조용하고 어떻게 이런 걸 상징하더라라는 거예요. 수라는 게. 그 변화 원리 속에서 그 어떤 그 수의 정신을 찾아낸 거죠. 그죠?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의 에너지가 뭐 수가 오행상 뭐 수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수가 뭐냐 하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주 변화 원리 하나의 기호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아까 봄의 상태로는 여기 세상이 나오는 거, 아, 요건 목이라고 붙였고, 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에서 나왔잖아요. 수에서 나왔잖아. 또 성장. 그래서 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의 시작이 목이에요. 그래, 목에 에너지가 많다라고 하면 시작하는 에너지가 많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역동적이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 성정이 이제 사람한테 딱 배기가 나오는 게, 이거는 그게 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목이 없어, 에너지가 아직 뭐 화도 안 하고 겁도 안 했지만은 오행 해봐야 달랑 5개 아닙니까? 거기서 음양 해봐야 10개입니다. 그죠? 그 목이 없어. 목에 에너지가 없어. 뭐 이래 그 앱을 열어보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뭔가 시작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약하구나, 이거잖아요. 시작해서 성장하고, 그죠? 앞만 보고 말 달리듯이 막 달리는 어떤 그러한 기계, 정신, 이런 것이 약하다라는 거죠. 이게 강하면 바로 그러한 역동적인 그런 성정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성장합니다. 성장. 어디에 화려한 곳으로, 그죠? 화려한 곳으로. 여름은 대낮에 하루, 뭐, 여러분, 하루 지금 대낮이죠. 그래, 여기는 우리가 꽃이 만발하고, 그죠? 여기는 우리가 오행상 화를 붙입니다. 화. 수는 가장 어두울 때, 화는 대낮. 그죠? 수는 가장 추울 때, 수는 씨앗인 상태, 땅 속에 있는 상태,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 저게 뭔지를 몰라. 그 씨앗이 안에 사과가 든 것도 아니고, 그죠? 뭐 해바라기가 든 것도 아닌데 그 씨앗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꽃을 피우고. 그럼 우리 사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아주 많은 왕성한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그 시기, 화인 상태. 그리고 화는 어떻습니까? 화의 성정은 계속 위로 치고 날아가려고 하는 상태. 그럼 무기로 치면 어떨까요? 여기는 가장 무겁고 요거는 가장 가벼운 상태. 요거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조용하게, 요거는 펄펄 날아다니고 이런 거죠. 이런 상태에 그냥 자연 그런 상태에다가 기호를 갖다 붙여놓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화의 성정이 뚜렷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성정이 어떨까요? 화의 에너지가 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볍다라고 했잖아요. 몸이 가볍습니다. 펄펄 날아다닙니다. 펄펄 날아다니고. 먼지가 펄펄 날아다니는 상태가 오행상치라면 화예요. 그 물 탁 갖다 뿌리면 어떨까요? 저부터 딱 뭉쳐버립니다. 하늘의 씨앗처럼 딱 뭉쳐버려요. 거기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화에 물을 갖다 붙인 상태예요. 수극화인 상태입니다. 펄펄 날아다니는 그 화의 상태를 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죠. 가벼움을 조절이 되는 거예요. 화가 많이 있으면 오행이 5개예요. 그죠? 오행은 5개 보잖아. 음양켜봐야 10개라 했잖아. 조금 전에. 5개인데 화가 한 3개쯤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화가 밝은 곳이니까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잖아요. 여기는 활동하는 공간이고 쉬는 공간이고 연구하는 공간이잖아요. 여기는 몸으로 뛰어다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하고 친화력에다가 이때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화의 에너지 속에 이미 그런 에너지가 성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화기가 왕성하게 잘 있다 하면은 오행상, 그 사람은 사회성 좋겠고 또 밝고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갑니다. 왜? 저거 뭐 뻔하거든. 뻔하거든. 그리고 본인은 왜 내한테 사람들이 들어붙나 몰라. 자기는 피곤해요 또. 다른 사람들 그걸 보이거든. 밝거든.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도 잘해요. 화의 성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라는 게 아까 문제처럼 펄펄 날아다니는데 수라는 게 없으면 화만 있으면 펄펄 날아다니고 정도를 벗어난 거죠. 자꾸 정도를. 그래서 수에 의해서 잘 조절이 되고 이런 얘기예요. 오행적인 표현이죠. 지금은 수란 에너지가 자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뭘까라는 게 중요한 거죠. 수란 에너지가. 목이란 에너지는 우리 인생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나이를 좀 어떨까? 갓 태어나서부터 목의 상태에서 다시 화의 상태로 가고, 그죠? 그래, 화의 상태는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럼 목의 상태는 사회생활을 하기 직전까지의 상태. 그럼 나이는 언제쯤 될까요? 옛날에 가도 과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보통 청소년 시기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옛날 그런 것도 보통 한 19세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럼 요즘은 좀 빠르죠. 요즘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대학 안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거의가 그래 보통 20 한 7, 8세 또 여자는 또 조금 다르겠죠. 연령대가 낮아질 수 있지만 목의 상태 다시 이야기하면 청소년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목의 성정은 어떨까요? 그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뛰어놀고 하는 그런 성정이 목의 성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의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청소년기의 어떤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양새구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그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뭐 궁금한 것도 많고 뭐가 진취적이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속 막 위로 기어 올라만 가려고 하지 뭐 그러한 성정들이다라는 거 궁금한 것도 많고 그 화의 상태로 가면 사회에 나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청년기부터 해서 장년기 왕성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럼 언제겠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나이 보면 사회 30에 간다면 그 30세부터 어떻습니까? 이 하강하기 이전까지, 그죠? 거의 한 55세 왕성한 사회생활 할 때 한 55세까지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 그러면 이 화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러한 에너지구나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여기 우주 변화의 원리에서 화란 최고의 밝음, 최고의 활동성, 뭐 꾸밈 없음, 다 드러나 보여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화기가 있는 사람은 그러하고 화기가 없는 사람은 그게 결여돼 있다고 에너지가 이거예요. 그죠? 그도 넘어갑니다. 아까 그러면 뭔가 인생의 결실을 맺고 그러면 우리 일년의 계절 속에는 가을로 변하는 거죠. 가을로. 그러면 가을은 우리 오행을 금으로 표시합니다. 금. 오행상 금으로. 그럼 이 가을이 되면은 이 분명하죠. 가을이 되면 첫 번째로는 가을이 되면 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기로 성천하고 계속 분열해 나가고 퍼져 나가고 확산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화에 들어간다. 화의 기운이잖아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금의 에너지는 분열되고 퍼져 나간 것도 하나로 뭉친 거예요. 그 결과 뭉친 거. 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집안에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 계시잖아요. 장난감 있으면 온데 다 퍼져나요. 그죠? 그걸 전부 다 막 주워 모으면 뭡니까? 요게 금의 에너지라. 금의 성정이에요. 탁 주워가 박스 안에 탁 가다 놓는 요게 이제 이 금의 성정이죠. 뭔가 막 퍼져나가는 거 이게 뭡니까? 화의 성정. 놀라고 이기저기 한 개씩 던지는 거 뭡니까? 놀기 시작하는 거 한 개씩 던지는 거 목의 성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박스 안에 탁 막 집어넣는 거 여기저기 담아 집어넣는 거 요게 금이에요. 그게 놀았던 결과를 요렇게 모으고 이 인생의 결과치를 요렇게 드러난 거죠. 그걸 금이라고 하더라는 거. 금의 오행. 그죠? 그럼 금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깔끔하겠네. 정리정돈 잘하겠네 이거잖아요. 그죠? 그 금의 성정이 없으면 깔끔하지 못하네 이거잖아. 퍼드레기는 잘하지만 정리가 안 되네 이거잖아요. 우유부단하겠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쇠금자를 쓰잖아요. 쇠금 칼 같다. 분명하네. 이런 걸 이렇게 그 에너지를 여기다 부여한 거죠. 이게 어디서 보면 자연의 우주 변화 원리 속에서 기호를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을의 상태를 금. 요걸 어디로 가기 위해 다시 수의 상태로 가면 요게 수의 상태로 가면 요 박스를 그대로 딱딱 묶어 갖고 미숫가루 딱 해놓은 상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상태가 또는 이것도 수이다 하고 요걸 말합니다. 이게 자연의 변화 원리예요. 그 자연이 변화하는 그 원리 속에 기호가 부여된 거예요. 토가 없죠, 토. 오행이라 했는데. 그죠? 그래서 수와 목과 화와 금이 있는데, 볼게요. 목은 화로 가기 위함이고, 시작해서 어디로 가다? 그거의 채로 가기 위함이고, 가장 뭔가 했으면 끝을 봐야 되겠다. 뭔가 했으면 가장 화려하게 그쪽을 뭔가를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또 금은 본래로 돌아가기 위함이시죠. 그죠? 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요걸 태어나서 성장하고 점점 확산해 나가는 거. 요걸 어떻습니까? 이 표현이 요걸 음양으로서는 양이라고 하고 다시 본래의대로 들어갑니다. 본래의대로 자양분이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 맺고 이거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열매가 떨어지고 수로 가기 위함이잖아.
금수를 음이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 이 오행을 펼쳐보면 음양을 펼쳐보니까 그 안에 오행이 있고 그 오행 좀 더 있으면은 오행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또 목에도 음과 양, 화에도 음양, 금에도 음양, 수에도 음과 양 벌써 그래 하면 또 10개가 되잖아. 10개의 천간 나오죠. 그 다음에 지지, 땅의 기운 12개의 지지 이것들이 전부 음양 속에 있더라 하는 거죠. 음양을 펼쳐보니까 그렇게 펼쳐지더라. 60갑자까지 다 나오는 거죠. 아까는 음양은 우주 변화 원리를 음양을 우주를 이원론 쪽으로 표현한 거고 그걸 하나하나 펼쳐보는 거 우리가 지금 펼쳐보니까 지금 사행까지만 나왔어요. 오행이 하나가 안 나도 그게 이제 토라는 오행인데 그러면은 수 나왔고 목 나왔고 화 나왔고 토 나왔고 금 나왔죠. 여기 자 토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토가 어떤 작용을 하길래 토를 가장 늦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토는 변화하게 해준다. 변화하게 해준다. 자, 이원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변화하게 해준다? 양과 음으로 변화하게 해준다. 음양으로 변화하게 해준다. 그래서 토는, 그래서 중급, 고급에 나가면 이제 토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내가 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 학기 때. 토가 한락하면 분량이 그래 많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토란, 우주에서 이야기하는 토라는 양과 음으로 변화하게 해주는 그 보이지 않는 뭔가 역할을 하는 것. 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이 아까 키 더 이상 어느 시점이 되니까 키가 더 이상 크지 않고 줄어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몸에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그 수분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수분이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늙어갑니다. 늙는다는 게 뭐가 늙습니까? 육체가 늙는 거예요. 정신은 안 늙죠. 정신은 100살이 돼봐요. 우리 아버지 90 너인데 내하고 시험 맞아 가는데 옛날에 시험 좀 했거든. 그 정신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안 늙는 거라. 이게 내가 잘못 건드리면 부러질까 봐 나는 뭐 하잖아요. 그 정신은 안 늙는 거라. 사람은 가면서 늙어간다는 것을 표현을 그래서 익어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게. 그래 표현하는데. 그래서 토는 요 뭔가 계속 성장하고 확산돼 나가고 번져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것을 그만하게 하는 그 에너지 그거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낙엽이 떨어질 때, 낙엽이 단풍 들 때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럴 때 토의 개입에 의해서 개들이 변화한다. 우주에서는 우주 자연에서 토의 개입이 없으면 변할 수가 없죠. 계속 성장만 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만기보다 더 크고 이봉고리보다 계속 더 크고 이러면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다? 골다공증 같은 거 이런 거죠. 뼈에 이상이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토에 보이지 않는 토기에 토의 기운의 개입이란 자 자연에서는 이제 그렇죠. 더 이상 성장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양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의 운동성을 그만하게 하고 이거거든요. 동시에 어떻습니까? 동시에 음의 운동성의 시작을 하게 하며 자 제가 이걸 위로 탁 던집니다. 던지면 음양 쪽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 위로 올라가면 양이죠. 방금 표현했듯이 딱 어느 상태에서 그거의 상태에서 잠시 더 이상 계속 올라가는 것도 좀 붙어야죠. 네.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점에서 딱 섭니다. 섰어요. 멈춰져 있죠. 잠시 멈췄다가 내려오잖아. 올라가면서 멈춰 있다가 그 멈춰진 상태에서 내려오거든요. 요게 토입니다. 양의 토와 음의 토 동시에 부여하고
조금 이해되세요? 양의 토란 올라가는 놈을 성장하고 확산하고 번져나가고자 하는 놈을 그만하게 하는 것은 양의 토라하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하강해야 되잖아. 금의 곳으로. 금의 곳으로 하강. 자, 나뭇잎에 물들기 바로 직전에 그 양의 성정이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뭔가의 기운에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토의 이제 에너지는 토의 에너지에 의해서 색깔이 변합니다. 그는 음의 성정이에요. 그래서 토의 양토는 양과 음의 토 있죠. 토의 양토는, 그래서 명리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토는 화토가 동주하고 이런 얘기예요. 화의 극치에 토가 있거든. 계속 끝까지 자란 상태가 뭡니까? 화의 운동성의 극이에요. 거기에서 토가 개입된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거기에서 토가 개입됐기 때문에 나뭇잎이 물들고 조금 더 시작하니까 이제 하강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기운들이 뿌리로 하강하면서 나뭇잎들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자양분들은 뿌리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떨어진 거죠. 우리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그러한 상태를 토의 상태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 커튼이잖아요. 요 커튼 바깥에 밝은 곳은 뭡니까? 우리 오행상 뭐로 어떤 오행으로 분류가 되겠습니까? 바깥에 지금 밝은데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입 모양 보이 맞다니까. 역하고 이제 화 맞아요. 자연의 상태는 우리가 명리학을 한다 하니까 뭐 어려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화 맞아요. 뱉어내면 되는데 왜 안 뱉어내고 입 모양 뭐를 화. 그러면 이걸 차단하는 끝에는 토지 또 화를 차단하잖아. 그럼 안에는 금. 토는 화와 금을 완전한 금으로, 좋은 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화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죠? 커튼이 부실하면 안에 햇빛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금의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시원한 상태가 안 되고 후덥지근할 거 아니에요. 안 좋잖아요. 확실한 양과 저쪽과 이쪽에 이 테두리를 금을 그어주는 거죠. 이게 토의 성정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토의 성정의 개입에 의해서 금으로 온전한 겨울로 가고, 그럼 가을은 결실이죠. 그래서 금은 결실이다. 금의 상태가 잘 있는 사람은, 그 명예에 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생에 태어나면서 팔자 중에 금이 잘 있다. 그러면 재물이 있는 팔자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죠? 그렇게 확인. 이제 중국어로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재물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원래. 근데 그거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우리가 명리학을 배우고 하는 것은 이런 원리를 익힙니다. 여기 기호가 요래 부여되어 있더라. 만약에 이까지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지금. 내가 금이 없다. 이제 앱 다 깔렸죠. 내가 선생님 앱 안 깔렸죠.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앱을 탁 열어보는데 금이 없다. 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도 없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금도 없고 토도 없을 수도 있고, 금도 없고 목도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금 하나만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금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성격적으로는 어떻다? 확실하지 않잖아. 그죠? 칼같지 않잖아요. 그래 어떻습니까?
우유부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인생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확실하게 끊고 맺고 하면서 끝까지